네, 안녕하세요. 통역사 줄리줄리입니다. 제가 통역사 브이로그를 시작한 후에 통역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문 통역사로서 활동을 하려면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해야 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의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려면 변호사 시험을 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처럼 통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통역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제 전문 통역사로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통번역대학원 졸업장을 이젠 전문 통역사 자격증처럼 보고 있어요. 이 졸업장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통대 2년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이젠 졸업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졸업시험을 보고 통과하는 과목에 따라서 번역 혹은 순차통역 또는 동시통역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필수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서도 통역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가이드 통역 혹은 회사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통역이 아니고 정말 프리랜서 전문 통역사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번역대학원을 꼭 졸업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통번역대학원을 다녀야 하는 이유 3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해야지 전문 통번역사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통번역대학원 입학 전에도 통역 활동을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도 통역 알바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가끔 이렇게 지인들의 소개로 통역을 가끔 했었습니다. 혹은 회사를 다닐 때도 필요할 때마다 영어나 러시아 통역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확실히 통번역대학원을 나오지 않으니까 같은 통역을 해도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받기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통번역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제가 전주로 1박 2일로 출장 통역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냥 가이드 통역으로 간 것도 아니고, 사실 전날 미팅도 있었고, 그리고 전주에 가서 문화행사도 있었고, 그리고 전주 시의원님들과 오찬 자리도 있었어요. 그때 1박 2일 통역을 하고 40만 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통역사가 같은 스케줄로 통역을 갔다 온다면 얼마를 받을까요? 네, 전날 있었던 통역 3시간에 90만 원, 그리고 다음날에 통역이 10시부터 7시까지 있었으니까 120만 원, 그리고 전문 통역사는 지방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 30만 원을 받고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 4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박이라고 했잖아요. 하룻밤 자고 오면 또 일비라는 것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약 250만 원을 전문 통역사는 받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250만 원의 반도 못 받고 약 6배 정도가 적은 페이를 받고 통역을 갔다 온 거죠. 물론 통대를 입학하기 전과 통대를 졸업한 후에 통역 퀄리티 차이가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페이뿐만 아니라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면은 전문가로서 대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전문 통역사에게는 시키지 않을 그런 자잘구리한 일이나 심부름 같은 거를 가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부탁할 때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 통번역대학원을 다니면은 전문적인 스킬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통번역대학원 입학생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다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려고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통번역이라는 것은 외국어를 잘한다고 무조건 또 통역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통번역은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연마를 해야지 익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번역대학원에서는 외국어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외국어를 사용해서
통번역이라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동시통역과 같은 기술은 제가 아무리 바이랭규얼처럼 양 언어를, 두 개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통대에서 가르쳐주는 동시통역의 스킬을 알지 못하면은 사실 혼자서 스스로 동시통역 스킬을 터득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통대에서는 전문 통역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면 당연히 전문가로서 통번역 역량이 강화가 되겠죠. 제 경험으로만 봐도 제가 통번역 대학원을 입학하기 전 그리고 통대를 졸업한 후에 통번역 스킬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해야지 우리가 다양한 스킬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 시장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매우 좋은 네트워킹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프리랜서 통역사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일감이 꾸준히 들어와야 합니다. 제가 통번역 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는 사실 통역 일이라는 게 어쩌다가 한번 지인을 통해서 1년에 한두 번 들어올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졸업시험을 보고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은 외대 통대에 있는 그 통번역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졸업생들은 외대 통번역 센터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기관에서 통번역 센터로 들어오는 일감들이 이젠 외대 동문 통역사들에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대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학교도 다른 통번역 대학원에도 이런 통번역 센터가 하나씩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더 직접적인 네트워킹이 되는 것은 동문들, 즉 교수님들,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동기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서도 가끔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통대 졸업을 후에 외교부나 기획재정부, 환경부, 교통부, 보건복지부 혹은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는 동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문들이 전문 통역사가 필요할 때 이젠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또는 프리랜서 통역사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소개를 시켜줄 때도 굉장히 많고요. 혹은 같은 통역을 함께 나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후배님들 그리고 동기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서로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함께 만나서 그냥 놀 때도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잠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께 제가 어떤 분야의 통역을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배님께서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문 용어를 다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 용어들을 공유해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통역 노하우도 전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선배님들과 함께 통역을 나갔었는데 제가 미처 출력을 해가지 못한 문서가 있었어요. 근데 현장을 가보니까 선배님께서 제 것까지 출력을 다 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던 통역이 있었는데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때 제가 급하게 제 동기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또 동기가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어서 굉장히 든든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든든한 네트워킹은 사실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서 얻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짧게 해봤어요. 사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전문 통역사의 꿈을 품고 이제 통번역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입시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길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